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대변인 김병호입니다. 오늘은 341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브리핑에 앞서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브리핑에 이어서 신문시답,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이 브리핑 읽겠습니다. 예, 오늘은 341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세종 캠퍼스 개관 그리고 상반기 소방안전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 브리핑에 앞서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또 김정섭 공주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박병석 의장님께서는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국회법 개정안 6월 처리를 촉구하신 바 있으십니다. 박병석 의장님께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지난 4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여야가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저희 시로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김정섭 공주시장님께서도 민선 7기 3년을 결산하는 브리핑에서 공주시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돕고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시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떠난 국가적 과제이고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6월 안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행정수도 완성 공주 포럼에서도 모든 정당들이 올 상반기 내에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망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김정섭 공주시장님 또 공주포럼 등의 국회 세종의사당 지지 발언에 감사드리고 37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의 이름으로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공주시와 충남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송선 동현지구 신도시 개발 사업에 우리 세종시도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와 공주시는 지난 2018년 8월에 상생협약을 맺은 이래 교통, 문화,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이웃사촌 도시입니다. 공주시는 세종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역사 문화의 도시로서 저 역시 코로나19 이전에 백제문화제와 또 구석기 축제, 군밤 축제 등에 다녀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송선 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은 세종 공주 BRT와 연계된 사업으로 공주시 발전의 전환점이 되고 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세종시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예술영재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영재 육성 지원사 확대에 공모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 협력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예술영재 교육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역의 예술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육성하는 사업으로 한해종에서 강사와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시설 요건을 갖춘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협력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우리 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예술영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올해 1월 교육장소 리모델링 조성공사에 착수해서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7억 원이 투입되었고 박연문화관과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연면적 2,200제곱미터의 교육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30일에 박연문화관에서 한혜종 관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캠퍼스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연문화관과 한솔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는 다양한 기능의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박연문화관에는 음악, 무용, 전통예술, 융합 분야의 교육 공간과 사무실 등의 부대 시설을 두고 한솔동 북커뮤는 무용 전문 연습실을 두는 등 장르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공간에는 방음, 음향, 조명 시설과 댄스 플로어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고 한혜종 수업 시간 외에는 일반 시민과 또 우리 시내 여러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대관이나 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충청권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기 등의 입시를 통해서 연 1회 약 75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며 1년간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모두 56명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올해는 지난 3, 4월 59명을 선발해서 5월 30일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혜종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98.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특히 특성화된 교육 과정과 수준 높은 전문 강사의 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충청권 예술 영재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공연 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혜종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소방안전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재난 현장 신속 출동 등 적극적인 소방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담 구급대를 편성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등을 확충해서 긴급한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호 협력 도시인 캄보디아 바탐방주의 소방관 2명을 초청해서 우리 시의 소방안전 시스템을 체험하도록 하는 등 선진적인 소방안전 서비스를 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올 상반기 소방안전 주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소방본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소방서별로 음압 구급차를 배치했고 전담 구급대를 편성해서 확진자와 의심 환자, 백신 이상 반응자 등을 신속하게 이송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구급차 1대와 또 구급대원 8명을 배치해서 백신 접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소규모 학원 등의 코로나19 방역, 소독과 예방접종센터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7.2%입니다.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2023년도까지 소방시설을 100%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498개소의 어르신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와 스프레이 소화기를 비치하였습니다.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 주상복합 건물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과 화재 진압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옥상 방향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고 앞으로 모든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국립세종수목원의 탐방로를 순찰하고 세종호수공원에서는 내달 그러니까 7월 10일부터 심폐소생술 교육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
현장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조직과 인력을 충원해서 신속한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12개 주요 정체 구간에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11월까지 8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호수공원, 금강, 보행교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 밀집 시설과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는 교통 체증에 대비해서 신속 출동팀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 진압대를 확대하고 모든 119 안전센터에 구조 자격자를 배치하는 한편 신규 소방 공무원을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마친 후에 현장에 배치하는 등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서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소방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소방본부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안전 중심, 생명 최우선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민들의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신문시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방치 자전거 처리 방안 건의에 대한 질문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방치자전거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방치자전거에 계고장이 부착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거나 계고장이 부착됐지만 집행 날짜가 지난 채 방치된 자전거가 많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방치자전거를 빠르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의 답변 있겠습니다. 예, 먼저 방치 자전거 처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와 공원 등 공공 시설 부지에 방치된 자전거는 민원이나 제보에 따라서 현장 조사 후에 10일 이상 계고장을 부착하고 또 14일 이상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한 후에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건물주나 토지 소유주가 직접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방치 자전거를 고철업체에 맡겨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이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따로 선별해내서 수리한 후에 또 이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기증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계층에서 폐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314대 그리고 올 상반기에 186대의 폐자전거를 처리했습니다만 아직도 방치자전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즉시 처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거나 폐기하지 마시고 또 무단 방치 또는 폐기된 자전거를 발견하시면 바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또 폐기하게 될 때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서 지정된 장소에 놓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전 접수된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7월 이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체적으로 좀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7월부터는 지금까지 해오던 온라인 브리핑 대신에 백신 접종을 마친 언론인들을 참석시킨 오프라인 그러니까 직접 참석하셔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